뭐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예상은 됐던 부분이지만은 시점이 뭐 한 며칠 빨랐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드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 기자님? 거기서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청와대에서. 하루하루가 급하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 또 그 야당 사람들을 만나고 네. 또 청와대로도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풀리는 게 없다라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 그 일단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과 그다음에 정부조직 개편 세 가지 큰 트랙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일단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여론을 추이를 보고 그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회 시정연설 할 때도 그제였죠. 네. 그 인사청문회 관련 협조를 당분간 안 했었기 때문에 어제 임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강경한 어떻게 보면 단호한 기류가 결국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을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데요. 전 간다고 봐요. 어제도 제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대엽 후보자라든지 예를 들면 김상곤 후보자 논문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강행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추경도 계속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할 거예요. 네. 야당을 갈라치기 전략을 하겠죠. 우군, 뭐 정의당은 그렇다 치고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순서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결사반대 하더라도 국민의당만 잡으면 그리고 바른정당 일부 국민의당만 잡으면 추경 가능하다고 이제 볼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제출하는 추경보다 조금 완화된 네.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요구를 약간 들어줘서 약간 예산이 약간 바뀌는 그런 추경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게 어제도 말씀드려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김상조 후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경 후보자 내정 철회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요일 날 인사 발표 안 했을 겁니다.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했을 거고 네. 야당에서 코드 인사 발표가 코드 인사라고 반박할 거를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발표 어제도 계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조로 본다면 청와대의 기조는 앞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거기를 뒷받침하는 건 두 가지죠. 네. 어쨌든 국민의 높은 지지율 80% 넘습니다. 호남 90% 넘어갑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8%. 네. 보수정당 다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대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전략을 좀 잘 짜서 이걸 접근했으면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자들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게 그대로 강행하는 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이 그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하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외교부 내부에서도 지지가 나오고 사실은 그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대목이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다 파악하고 이제는 수순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읽혔다라고 이제 기자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그리고 새벽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가 이번 28일부터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 안 되면 차관 중심으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장관을 임명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가장 죄송합니다. 반발하는 쪽은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뭐 협치 파괴이자 폭거라고 규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이른 아침에 의원총회도 하겠다. 네. 어떤 뭐 대응책을 거론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오늘 또 3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그 현역 국회의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세 사람, 그 김부겸, 김영춘, 그 도정환 의원 이 세 사람이 또 오늘 청문회가 당장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한국당이 원래는 이
김상조 강경화 후보를 그 강행을 하면은 지명을 강행을 하면은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런 결론을 지금 상황에서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일단 오늘 그 청문회는 임하고 강경화 후보자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절차에 따라서 이러면 이번 주 말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경화 후보자 지명을 지켜보고 다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오늘 정도는 완전 보이콧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그런 결론까지는 안 낼 것이다. 예, 그런 결론까지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그 80%를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일단 여론이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제일 처음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좀 정리가 됐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는 그거와 반대로 인사청문회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인사청문회 시작하고 많은 부분들이 또 나온 이런 정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경화 후보자 지명 여부를 지켜보겠다. 그 정도로 뭐 오늘 한국당 의총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추경 예산 통과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강경화 후보자를 일단 강경화 후보자까지 지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 하나의 먼저 넘어야 될 사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투표입니다. 인준투표에서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40석, 국민의당 40석이 협조 안 하면은 김희수 후보자가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추경 또 더 나가면 정부 조직법 이런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김상조를 임명했으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런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낙마시키고 싶다고 해도 낙마시킬 수가 없어요. 107개입니다. 107석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107석을 어떻게 낙마시키죠? 최소한 본인도 150이 있어야 그러면은 되는데. 김희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추경 예산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고민인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한국당 없이도 다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메시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자체의 문제를 여론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를 이 프레임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지적들. 인사? 5대 원칙 위배했잖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추경?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지 세금으로 하는 게 말이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혀요 전혀. 왜? 메신저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8%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해요. 근데 극복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에 걸릴 거예요. 단순간에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107석입니다. 여소야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151석 예전처럼 그다음에 민주당 120석 이러면 많은 카드가 있죠. 근데 지금 107개예요. 더군다나 야당은 쪼개져 있습니다. 단일 대우 형성이 안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갈라치기 전략을 쓸 겁니다. 야당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죠. 국민의당부터. 국민의당에 넘어왔을 경우 추경.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 충분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헌재 소장의 경우는요, 여권에서 정 안 되면 부결될 경우 또 가정하고 그러면 그냥 대행 체제로 가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2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6464님은 현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은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셨고 2068님은 정부가 협치를 하자는데 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9951님은 박신호 앵커님 목에는 도라지 가루가 좋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2부로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호의 사저망대 이슈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님 또 김태현 변호사 이수기 시사인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샵 1035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가 됩니다. 청취자 이현진 님은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 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건지 하는 아쉬움을 보내셨고요. 이민진 님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외무장관을 잘 뽑아서 위안부 문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의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수기 기자님.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전국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 맞고 협치의 모습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국회 절차는 거쳐야 한다. 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요. 예, 국회 절차를 사실 거치고 있는 거죠. 거치고 있는데,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지금 수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두고 있는 거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렇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경우가 9건이 있었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11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잘 그 협치가 이루어져서 되면 좋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지나치게 모든 걸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탈출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그 정권을 맡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게 했으면 좋겠다 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일단 처음엔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보는 게 이 네. 프랑스의 경우도 지금 마크롱이라는 아주 젊은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집권당에 그 엄청나게 의석을 몰아주는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전과 달리 집권당한테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네.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법을 보면은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들어오고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만약에 이제 그때도 반대할 경우에 청와대가 열흘 정도 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이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열흘 이내. 예, 열흘 이내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임명 시점은 일단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따지자면은 열흘이 지나지는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열흘 이내에 언제든지 재차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기한을 5일을 줬어요. 5일을 줬기 때문에 그저께까지 준 거죠. 그럼 왜 열흘을 안 줬냐 뭐 이런 얘기도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것은 뭐 열흘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절차를 거쳤다. 분명히 거쳤죠. 그런데 어제 그 청와대가 김상조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감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 눈높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일단 부적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어제도 TV 나오신 거 봤는데 바쁘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에 임명하기 전에 뭐 정치권에 전화를 청와대에서 했다고 하는데 뭐 여당도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네, 예, 저희 원내대표단 대표한테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온 겁니까?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어제 오전에 저희는 전화를 받았고요. 기억하기로는. 또 오후에 임명한다. 그리고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가 임명 취지를 밝혔지만은 사실 이제 그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좀 지금 주목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전날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굳이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그 사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그 차담회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자리 추경이나 오늘의 필요성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근데 크게 보면 그 국정 공백이라는 의미 안에 청문회에 지연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지금 자유한국당 오늘 의원총회를 아침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당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추경 문제도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추경은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계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해주면 저거를 풀어주겠다는 방식이 협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의 사안사안마다 같이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서 답을 내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이런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서 더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네. 또 명분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 합의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말씀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정말 여야의 싸움들을 제가 밖에서 많이 볼 때 하고 이 안에 와서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야당의 대표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 빠른 시간 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근데 그때 사실 모든 야당들이 일관되게 대통령한테 주문했던 건 소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야당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야당이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야당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중에 한국당의 의원님들은 다 오지 않으셨어요. 네. 소통하자고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소통을 오히려 안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 뒤로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임명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같이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럴 공간 자체를 아예 폐쇄하고 이제 누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저 영남일보 송국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이번 주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만약에 지명을 강행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부담은 국회로 돌아오거든요. 집권 여당에게 돌아오겠죠. 네네. 예, 김희수 소장 인준 문제나 또는 추경안 정부 조직법 이런 것이 결국 집권 여당으로 돌아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집권 여당이 다시 부담을 갖는 부분 그 부분이 있더라도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은 강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오늘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좀 더 저희가 노력해 볼 텐데요. 저희 입장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모든 야당에서 말씀하신 게 능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전직 장관들 어제는 반기문 총장까지 지지 선언을 하신 상황이라서 이게 모든 능력의 문제가 다 이제 없다고 보면 조금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이러면 야당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좀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물론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들의 입장은 아시겠습니다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또 G20 실무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면 지금 더 이상의 국정봉백을 기다릴 수 없는 불가피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면에서 국회가 그 다음 문제를 부담하는 걸 어떻게 하냐는 이제 송 국장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집권 여당으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야 어차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권한에서 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추경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당까지 현재까지는 추경을 다 반대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보관들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끝까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까지 계속 반대하는 기조가 있으면 추경 통과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보관이라고 할 건 없고요.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대로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던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추경은 다 통과됐는데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는 문제고요. 얼마나 협의를 잘 해왔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했은 만큼 야당도 이것을 패키지로 묶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저 시사인의 이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은 이제 야당의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또 야당 의원들 초청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집권 여당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도 같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호택 원내대표하고 뭐 꼬량주를 마셨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별로 그게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권 여당은 어떤 설득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방금 우리 이수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엊그저께 저녁이죠. 엊그저께 저녁에도 우리 여당의 대표와 정호택 대표가 저녁에 뭐 술도 한잔 먹고 말씀을 서로 많이 나누시고 제가 또 끝나고 물어보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 했더니 서로 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하여튼 같은 정치인으로 여야가 소위 공수가 교대되긴 했습니다만 공감은 넓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한두 번으로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간과 과정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야당도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수석은 수석대로 또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각자 만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훈식 의원님,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네네. 이제 그 TBS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정영기 대변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시민사회 뭐 이런저런 사람이나 이런저런 단체를 내세워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뭐 신종 인사청문회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태극기 집회 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만 역대 가령 예를 들면 외무부 장관 이것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체를 거르는 우리나라의 장관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이 있던 방기문 총장까지 시민사회단체에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장관들이 직접 이야기했던 것은 되게 이례 없는 지지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무슨 뭐 동원해서 움직였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저희는 오히려 이분들의 진정성이나 또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단위에서 또 지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는 또 반대하는 단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것보다도 업무 능력 또는 그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진정성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야당도 이렇게 조금은 한쪽으로 보는 시각을 거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과 얘기를 패널들과 함께 제가 나눠봤고요. 좀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이슈토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도 연결해서 이 야당 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질문에 반영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훈식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수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네.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네. 일단 사실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도 시도지사들 모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추경 협치의 모습도 보이는 거고 네. 사실은 추경 예산안에 보면 지자체에 내려가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지렛대로 좀 삼겠다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그 야당 출신, 자유한국당 출신의 시도지사들이 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청취자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0325님은 이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가 투표하지는 않으셨지만 현 정권에서 하려는 것은 일단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내셨고요. 4455님은 한국당이 무엇을 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인사 추경안도 협의 안 하고 대표 상임위원장 자담에 참석도 안 했다는 지적을 보내셨는데 윤경님은요. 여태 소통의 노력을 했는데도 트집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한국당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또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요. 반대 의견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7050님은 민주당이 야당하던 시절에는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보내셨고
8372님은 문제가 있는 장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위장 전입 등 법을 어기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좀 넓게 보면요. 지금 명분상에서야 뭐 청와대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회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야3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면은 강경화 후보자를 먼저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연히 김희수 후보자의 표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차 표결에 영향 주고 일단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부터 하고 다음에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한데요. 또 그렇게 되면 명분이 없죠. 당장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빨리 해야 된다고 했고 한미 정상회담 6월 29일로 잡혔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늦추는 거는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겨우 의석 120석 가지고 있고 그 국민의당 도움 안 받으면 정의당 도움 받아도 126석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이 나온 대로 강경화 후보자까지 그대로 지명을 그대로 임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부담 김희수 재판관 투표 문제나 뭐 정부소집법 개편 문제나 추경안 문제 전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겠지만은 가령 당에서 이 여론을 좀 청와대에 전달하고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죠. 지금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이제 청와대와 여당 간의 소통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데 정권 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단 이 정권뿐만 게 아니라 예전에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정권 초에는요 집권 여당은 청와대에 끌려간다기보다 청와대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민주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30% 차이 납니다. 물론 80과 50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건 이상 민주당에서 사실은 룸을 열어주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그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나온 워딩들 중에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환영할 만한 워딩은 뭐였냐면 제 기억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 당선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청문회 과거에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다. 그거 우리가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 그건 사과할게.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을 약간 좀 명분을 살려주는 그런 측면의 워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도 그거보다 강한 워딩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야 관계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좀 룸을 좀 열어줄 필요는 있구나. 탈출구.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국회로 돌아와서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그런데 그걸 청와대에서 오도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자 이거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가서 강경화 후보자 버리시죠. 조두엽 후보자 버리시죠. 이걸 말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보를 정확하게 예측하신 김태원 변호사라고 이제 응원 메시지 보내셨는데 김태원 씨는 부활입니다. 현 변호사라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월드컵 본선 관련한 예측은 좀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저도 사실 틀리길 바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새벽에 러시아 월드컵. 어제 사실 하신 말씀 중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메시지는 있는데 메신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 상임위원장 간담회도 자유한국당 쪽 위원장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두의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인데요. 같은 생각이시군요. 예. 이게 결국은 지금 리더십이 대행체제 당의 리더십이 그러니까 물론 원내대표는 있지만 전체가 그 대행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총괄적으로 이게 어떤 걸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취할 스탠스는 뭐고 뭘 얻어내고 뭐는 양보하겠다라는 게 좀 큰 전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따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밖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고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는 이 협상력에서 오히려 밀리는 양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초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심지어는 가서 만나서 이를테면 우리가 모든 거는 다 이건 합리적이니까 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대통령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면
그 국민들이 볼 때도 다른 건 다 도와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네. 지금은 그냥 싸잡아서 반대를 하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 푸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밀려가는 지금 양상이 되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여권에서는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리더십이 그 제대로 그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네. 예. 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사실 어제도 이제 추가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은 오늘도 슈퍼 수요일입니다.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한국당의 아침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는 또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는 가정에서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명의 후보자 그리고 내일은 또 그 김현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또 청문회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4명입니다. 4명이 지금 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잘 봐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패 신화가 있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에 처음에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회를 시작해서 2005년에 그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 낙마한 사람이 한 30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다 합하면요. 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 장관으로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받은 사람이 25명인데 낙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도 사전 검증에서 언론에 통한 사전 검증에서 사소한 부분들은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좀 손방망이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도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 동료 의식을 발휘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를 거치면서 네. 많은 검증을 받기는 받았어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작용을 하고 거기다가 그 동료 의식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불패 신화를 만들어 왔는데 네. 이번에는 또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좀 벼르고 있죠. 예. 벼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낙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4명의 그 현역 민주당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네. 의원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예. 있어요. 이따 보니까 3부에 뭐 정용기 대변인, 네. 대변인 출연하시는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오늘 의원총회 한다잖아요. 네. 진짜 청문회 안 들어가실 건지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 만약에 지금 오전에 그런 보도 잠깐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번 청문회 만약 보이콧하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제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청와대가 쳐놓은 그물에 딱 걸리는 겁니다. 네. 패착 중에 패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실수의 카드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럴 때일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청문회 들어가서 야당으로서 청문회 주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네. 추경도 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네. 이거 전면 보이콧은요. 자유한국당을 전부 다 수렁으로 밀어넣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봐요 저는. 예.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슈토크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님, 김태현 변호사, 또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예상은 됐던 부분이지만은 시점이 뭐 한 며칠 빨랐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드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기 기자님? 거기서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청와대에서. 하루하루가 급하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 또 그 야당 사람들을 만나고 네. 또 청와대로도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풀리는 게 없다라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 그 일단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과 그다음에 정부조직 개편 3가지 큰 트랙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일단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여론을 추이를 보고 그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회 시정연설 할 때도 그제였죠. 네. 그 인사청문회 관련 협조를 당분은 안 했었기 때문에 어제 임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강경한 어떻게 단호한 기류가 결국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데요. 전 간다고 봐요.
어제도 제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대엽 후보자라든지 예를 들면 김상곤 후보자 논문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강행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추경도 계속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할 거예요. 네. 야당을 갈라치기 전략으로 하겠죠. 우군, 뭐 정의당은 그렇다 치고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순서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결사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만 잡으면 그리고 바른정당 일부 국민의당만 잡으면 추경 가능하다고 이제 볼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보다 조금 완화된 네.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요구를 약간 들어줘서 약간 예산이 약간 바뀌는 그런 추경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게 어제도 말씀드려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김상조 후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경호 후보자의 내정 철회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요일날 인사 발표 안 했을 겁니다. 뭐냐 본인들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했을 거고 네. 야당에서 코드 인사 발표가 나왔을 포드 인사라고 반박할 거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발표 어제도 계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조로 본다면 청와대의 기조는 앞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거기를 뒷받침하는 건 두 가지죠. 네. 어쨌든 국민의 높은 지지율 80% 넘습니다. 호남 90% 넘어갑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8%. 네. 보수정당 다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대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전략을 좀 잘 짜서 이걸 접근했으면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자들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게 그대로 강행하는 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이 그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하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외교부 내부에서도 지지가 나오고 사실은 그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대목이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다 파악하고 이제는 수순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읽혔다라고 이제 기자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그리고 새벽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을 위한 방미가 이번 28일부터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 안 되면 차관 중심으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장관을 임명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가장 죄송합니다. 반발하는 쪽은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협치 파괴이자 폭거라고 규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이른 아침에 의원총회도 하겠다. 네. 어떤 뭐 대응책을 거론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오늘 또 3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뭐 그 현역 국회의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세 사람, 그 김부겸, 김영춘, 그 도정환 의원 이 세 사람이 또 오늘 청문회가 당장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한국당이 원래는 이 김상조 강경화 후보를 그 강행을 하면은 지명을 강행을 하면은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런 결론을 지금 상황에서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일단 오늘 그 청문회는 임하고 강경화 후보자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하면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절차에 따라서 이러면 이번 주 말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경화 후보자 지명을 지켜보고 다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오늘 정도는 완전 보이콧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그런 결론까지는 안 내요. 여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전과 달리 집권당한테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법을 보면은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들어오고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만약에 이제 그때도 반대할 경우에 청와대가 열흘 정도 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이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열흘 이내. 예, 열흘 이내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임명 시점은 일단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따지자면은 열흘이 지나지는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열흘 이내에 언제든지
재차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기한을 5일을 줬어요. 5일을 줬기 때문에 그저께까지 준 거죠. 그걸 왜 열흘을 안 줬냐 뭐 이런 얘기도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것은 뭐 열흘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절차를 거쳤다. 분명히 거쳤죠. 그런데 어제 그 청와대가 김상조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감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 눈높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일단 저희 부적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어제도 TV에 나오신 거 봤는데 바쁘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에 임명하기 전에 뭐 정치권에 전화를 청와대에서 했다고 하는데 뭐 여당도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네, 예, 저희 원내대표단 대표한테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온 겁니까?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어제 오전에 저희는 전화를 받았고요. 기업 알기로는 또 오후에 임명한다. 그리고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임명 취지를 밝혔지만은 사실 이제 그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좀 지금 주목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전날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굳이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만 그 사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그 차담회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자리 추경이나 오늘의 필요성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요. 크게 보면 그 국정 공백이라는 의미 안에 청문회에 지연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결론까지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그 80%를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일단 여론이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제일 처음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좀 정리가 됐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는 그거와 반대로 인사청문회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인사청문회 시작하고 많은 부분들이 또 나온 이런 정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경화 후보자 지명 여부를 지켜보겠다. 그 정도로 오늘 한국당 의총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추경 예산 통과를 아주 굉장히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강경화 후보자를 일단 강경화 후보자까지 지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 하나의 먼저 넘어야 될 사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투표입니다. 인준투표에서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40석, 국민의당 40석이 협조 안 하면은 김희수 후보자가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추경 또 더 나가면 정부 조직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김상조를 임명했으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런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낙마시키고 싶다고 해도 낙마시킬 수가 없어요. 107개입니다. 107석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107석을 어떻게 낙마시키죠? 최소한 본인도 150석 있어야 그러면은 되는데. 김희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추경 예산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고민인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한국당 없이도 다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메시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자체의 문제를 여론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를 이 프레임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지적들. 인사? 5대 원칙 위배했잖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추경?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지 세금으로 하는 게 말이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먹혀요 전혀. 왜? 메신저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8% 나오는 겁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해요. 근데 극복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에 걸릴 거예요. 단순간에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107석입니다.
여소야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151석 예전처럼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120석 이러면 많은 카드가 있죠. 네. 근데 지금 107개예요. 네. 더군다나 야당은 쪼개져 있습니다. 단일 대우 형성이 안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갈라치기 전략을 쓸 겁니다. 야당을. 네.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죠. 국민의당부터. 국민의당에 넘어왔을 경우 추경. 네.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 충분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헌재 소장의 경우는요, 그 여권에서 정 안 되면 네. 부결될 경우 또 네. 가정하고 네. 그러면 그냥 대행 대행 체제로? 체제로 가겠다라는 생각까지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뭐 2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6464님은 현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은 야당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셨고 2068님은 정부가 협치를 하자는데 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9951님은 박신호 앵커님 목에는 도라지 가루가 좋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2부로 이슈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호의 사저망대 이슈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님 또 김태현 변호사 이수기 시사인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샵 1035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가 됩니다. 청취자 이현진님은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 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건지 하는 아쉬움을 보내셨고요. 이민지님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외무장관을 잘 뽑아서 위안부 문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의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소기 기자님.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전국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 맞고 협치의 모습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국회 절차는 거쳐야 한다. 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요. 예, 국회 절차를 사실 거치고 있는 거죠. 거치고 있는데. 거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지금 수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두고 있는 거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렇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경우가 9건이 있었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11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잘 그 협치가 이루어져서 되면 좋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지나치게 모든 걸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탈출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그 정권을 맡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게 했으면 좋겠다 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일단 처음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보는 게 네. 이 프랑스의 경우도 지금 마크롱이라는 아주 젊은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집권당에 그 엄청나게 의석을 몰아주는 지금